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현 시국에 대해 당부와 우려를 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기독교를 앞세워 정치 선동을 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일부 한국교회의 행태를 지적하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 강도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창열 이리문 목사의 장례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조사한 2024 한국선교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총회 준비를 위한 사무국을 개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 있는 무속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며 기독교계에서는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여러 차례 공적인 메시지를 대통령 쪽에 전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변 무속인들이 국정에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날 이 목사는 전광훈 소년보 목사 등이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성경에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며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벌어질 진영 간 대립과 반목을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망국병이 편가르기라며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종교계가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부 목사들이 탄핵 정국 속 분열을 키우고 있다며 개신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한국교회의 극우화 흐름 속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12.3 계엄선포 이후 광장 정치를 이끄는 소위 극우 기독교 세력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는 침묵했고 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2.3 이후로 느끼는 그 황당함은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내가 섬기고 내가 알고 싶어하고 내가 찾는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이거에 이제는 더 집착을 하면서 우파냐 뭐 좌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게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라는 대립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기독교를 앞세워 정치 선동을 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한국교회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더 이상의 신학과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복음으로 강단이 오염됐고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생명, 반평화, 반생태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모습이다. 하나새정치신앙연구소 박성철 소장은 전광훈 소년보 목사로 대표되는 기독교 극우화 현상의 본질적 문제는 이들과 성긋지 않고 되레 지지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광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결국에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광훈 현상이나 소년보 현상 자체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환경이 지속한다면 교회 내 극우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극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옛날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교권주의나 아니면 권위주의에 맡기지 말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나
그들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참여하느냐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정치적 도구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피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론을 만들어 가면 되죠. 최근 고신을 사랑하는 모임과 함께 소년보 목사를 규탄했던 김형태 목사는 교단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바른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사회 현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좀 계몽시키는 그런 역할을 목사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지금이 대중교육에 앞장서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닮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달 21일 마다가스카르 지역에서 선교하던 김창렬 이리문 선교사가 강도에 피습당해 숨졌습니다. 두 선교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두 선교사의 노회장 예식이 엄수됐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에서 선교를 진행했던 김창렬 이리문 선교사. 장인과 사위관계였던 두 선교사는 3년 전부터 현지에서 침술과 농업 기술을 활용해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7명의 괴한이 두 선교사의 사택을 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리문 선교사는 저항하다 변을 당했고 김창렬 선교사는 같이 있던 딸을 지키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김창렬 목사의 아들 김성준 목사는 아버지와 매형이 선교 사역을 떠날 당시를 떠올리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 또 농업 기술 전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침술로 의료 선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두 선교사의 노회장 예식이 11일 영송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영송교회는 고 김창렬 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서노회 소속 교회입니다. 노회가 주최한 이날 예식에서 참석자들은 두 선교사를 추모하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남아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료 선교사들 역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창렬 목사님은 눈물의 선교사셨고요. 그리고 이리문 목사님, 아까 아드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정맨이셨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선교하는 그런 저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두 선교사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두 선교사의 피습 사건에 대해 현지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경찰과 헌병에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이 조사한 2024 한국선교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171개국을 대상으로 장단기 선교사와 외국 국적 선교사 등 총 23,12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9.9세로 30대 이하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1년 미만의 단기 선교 활동 참가 연령대는 20대가 69.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현지 사역을 중단하는 선교사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은 국내 이주민 사역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세계 선교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선교단체와 교단이 국내 이주민 사역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의 총회가 오는 10월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총회의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이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국 개소 예배에는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인 오정현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번 WEA 서울총회가 그간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계교회에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A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 통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WEA는 1846년 설립된 국제복음주의 단체로 현재 145개국에서 6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사무엘 치앙 WEA 부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총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닌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연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Great Commission, our unity in diversity and mutually learning from what God is doing around the world. And 3, to strategize collectively on how to address contemporary challenges facing the church. 한편 교계 일각에서 WEA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조직위는 신학위원들이 수개월간 WEA의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우려의 핵심이 된 신학적 쟁점들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WEA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는 4월 WEA에 관한 신학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의 연합 봉사활동을 주도한 한국교회 봉사단이 2025년 활동 시작에 앞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봉은 세계를 섬기는 것은 큰 은혜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앞으로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창립된 한국교회 봉사단은 교리로 갈라진 한국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며 선한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 80만 명에 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구 작업에 동참한 사례는 3.1운동 이후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제1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한교봉 총재 김삼환 목사는 교회와 교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와 기관이 서로 연합한다면 더욱 건강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를 섬기는 것은 큰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국내 문제나 저 해외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이런 그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 한국교회 주신 이 봉사단에게 주신 큰 은혜다. 축사를 맡은 구세군 한국군국 김병윤 사령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길 기대한다며 한교봉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회복시키는 그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교봉은 이날 시리아 난민으로 이뤄진 유소년 축구단 조이풀 FC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임 임원 위촉장이 수여됐고 개그우먼 조혜련과 파페라 그룹 팬텀 프렌즈가 한교봉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 한교봉은 국내외 재난극복 활동을 점검하는 권역별 돌봄 컨퍼런스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대안학교 예담 크리스천 스쿨이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담 크리스천 스쿨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신앙과 학문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장 남기곤 목사는 오늘날 학생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예담 크리스천 스쿨은 다음 세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신앙적인 그 부분이나 이제 또 자녀들이 또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학교에 쏟는 열정과
또 사랑의 마음은 어느 부모 못지않게 그런 사랑으로 가르칠 거라 믿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담 크리스천 스쿨은 매일 말씀 묵상과 감사일기 쓰기 등 영성 훈련을 기본으로 하며 원어민 교사가 참여하는 외국어 수업과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이달 14일 선고된다면 90일 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기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방침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가전기업 TCL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12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독일 듀셀도르프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TCL 독일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TCL의 TV 제품 넥스트 프레임이 자사가 2017년부터 판매 중인 더 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에 대해 수입을 불허한 것은 2008년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용으로 광우병을 우려해 이뤄진 조치입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협회는 현지 시간 11일 교역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중국, 대만,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도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유럽연합회원국 27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신설 등을 목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논의에 30개국 이상이 참여한다며 미국의 러시아 밀착에 따른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주도한 이번 포럼은 현지 시간 13일까지 이어지며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의지의 연합 구성과 휴전 시 러시아 재공격에 대비한 무기 비축 계획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3년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침략국인 러시아의 동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회담에서 합의한 30일 휴전안은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동맹 관계도 예전만큼 굳건하진 않아 앞으로도 협상은 살얼음판 위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내일은 공기질이 더욱더 악화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7도, 광주 15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연일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입장이 나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지러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